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네. 30대 초반이신데 수입은 얼마나 드세요? 학습 컨설턴트 하는 분들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국내에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좀 유명한 분들이? 저는 비교를 하자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김주현 선생님의 포지션이에요.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고 케어해주고 뭐 하나하나 잡아서 해주고 이런 유형의 강사라면, 이게 아니라 그냥 공부법만을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죠. 네네. 뭐 유명하신 공부의 신 강성태 씨. 아, 강성태? 네. 그 사람 나도 들어봤어. 네, 저도 예전에 같이 또 영상도 찍고 했으니까. 아, 강성태 씨랑 네. 영상도 했었고. 네. 그리고 스터디코드라는 회사의 네. 조나모 대표님. 공부법에서는 이제 그 두 분이 1티어죠. 제야의 고수도 있을 거고. 제야 교수는 무조건 많죠. 네. 유튜브 보면은 공부법 관련한 유튜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법 하면 좀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잖아. 근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 유튜브를 보는데 본인들도 모르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공부법을 연구를 하고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유튜버들 분들은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서밖에 몰라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학생을 해서 빅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건데 자기 잘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맞아요. 케이스 다른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데? 맞아요. 유튜브에서는 맞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변호사, 의사, 의대생 이렇게 하니까 됐어, 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따라하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는지 말씀을 드리면, 학생마다 소화 분량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이해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면 다른 친구는 하루에 3시간밖에 공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앉아만 뭐 집중을 안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출발점도 다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고3 거를 바로 해도 되지만 이 친구는 고3 걸 몰라서 중1 거부터 해야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겠네.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분량으로 잡아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를 잡는 게 제 포지션인데, 보통 유튜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그냥 다 본인처럼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의대생, 변호사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최상위권이에요. 그렇지. 공부를 거의 한평생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 이걸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돼. 이걸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 다음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지금 공부법 관련하신 분들, 유튜브 그리고 강사분들이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요. 공부법도 부족한 분들이 컨설팅하는 경우도 있겠다. 맞아요.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최하위권부터 최상위권을 다 해봤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1등급을 해본 적이 없으면 절대 1등급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해봐야 1등급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학습 컨설턴트도 있고 뭐 공부법 강사도 있는데 네. 구도윤 대표님만의 다른 사람보다 강점이 더한 거. 제 최대의 강점은 완벽한 커스터마이즈. 플로우는 당연히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케이스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케이스가 정해져 있어도 딥하게 들어가 보면 똑같은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볼 때 얘가 문제가 뭐다 찾아내고, 얘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겠다, 그리고 이 학생이랑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컨트롤 다 해서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즈해서 지도를 합니다. 기성복을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몸에 맞는 옷을 맞춰주는 거네. 맞춤 양복이죠. 대박이네. 이것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커스터마이즈를 하다 보면은 과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제 스스로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요. 얘는 10시에 연락을 해야 되는 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10시에 전화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해요. 과요불급이거든.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약간 포맷화 돼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각자 맞춰주다 보니까 본인이 힘든 거네. 지금 그래서 포메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케이스를 조금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늘려놓고, 쉽게 말해서 이제는 쿼리만 가지고 뽑아올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강점인 거고. 네. 반대로 요거는 좀 내가 고쳤으면 하는 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과몰입하는 경향이랑, 이게 멘탈이 세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멘탈이 써야겠다. 학부모님이랑 항상 커뮤니케이션, 학생들이랑 항상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심지어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길게 하세요. 왜냐면 궁금하고 진짜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엄청 세야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약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지 아니면 멘탈이 약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상담할 때는 설렁설렁 넘길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멘탈을 좀 깨는 공격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제가 멘탈이 쉽게 깨지고 그냥 놔버립니다. 요새는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과거에는 진짜 막 흔들리면은 저 혼자 못 버티고 이거 못 가르치겠어 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면 네. 어떻게 해소하세요? 너무 힘들 때는 명상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힐링 활동으로 많이 하고요. 게임도 할 때도 있고 바둑도 두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네. 그래도 이제 한 14년 하다 보니까 학습 컨설턴트 말고 혹시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 있어요? 공부를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공부를 항상 하잖아요. 이거 그냥 내가 수능을 쳐버릴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의대를 갈까? 이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문제는 이건 가도 힘들고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100%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시간 투자가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고 다른 기회비용이 없다면 변호사랑 의사는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사실 의사보다는 변호사 쪽이 더 하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문제를 찾아내고 논리를 짜맞추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제가 변호사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걸 하면은 왠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제 방송에도 변호사 나오셨거든요. 공부만 했더라고. 강혜미 변호사님이라고 지금 잘하고 계신 분인데 요 위에다가 올릴 테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네. 30대 초반이신데 수입은 얼마나 드세요? 제 주변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벌고요. 대기업 친구들 포함해도 제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하는 시간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저는 회사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 강의도 하기도 하니까 수입은 그 친구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물론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극과 극이 많이 갈리니까 네. 학습 컨설턴트 한다고 그러면 중에 손가락 빠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손가락 빠는 분 정말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 모든 직업이 다 그렇잖아요. 맞아, 똑같아. 헤드헌터도 잘하는 분은 뭐 2, 3억이지만 실적 안 나면 제로입니다. 맞아요. 이 방송을 보고 나도 공부, 학습 컨설팅이라면 내 자신 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단 학습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없죠. 없죠. 자격증 있는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제도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제도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좀 피곤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겠다. 왜 그러냐면 정규직이 아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첨대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겠네. 사자로 보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선택권이 지금 있는 어린 학생이라면 굳이 이걸 목표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뭔가를 목표로 가면서 기회가 있다면 다른 걸 해봤더니 난 이쪽이 정말 맞아 라고 이쪽의 뜻이 다르게 뒤늦게 생긴다면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딴 자격증이 뭐가 있냐면 자기주도 학습 설계사 그리고 그냥 학습 설계사, 청소년 진로 상담사, 부모 교육 지도사 이렇게 다 그 개인적으로 땄어요. 이런 공부를 해도 제도권 인정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요. 굉장히 고달프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같이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에게는 저는 비추합니다. 밤낮이 무조건 바뀌고요. 수입은 천차만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 만족도가 낮은 분이 사실 많아요. 어떤 성격인 분이 가장 맞을까요? 일단은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공부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해야지 뭐 저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되잖아. 일단 공부를 좋아하기도 해야 되고 잘하기도 해야 돼요. 대화하는 것도 좋아해야 돼요. 분석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다섯 번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려면 그 케이스가 정말 빅데이터 수준이 돼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개가 다 만족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만족되면 굳이 이걸 할 필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다른 일에도 다 잘하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과정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일로 오게 됐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현 대표님이 앞으로 계획이랑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금은 레벨업 코칭을 제가 혼자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물론 혼자는 아닌데 이거를 조금 더 수평적으로 확장을 해보고 싶어요. 뭐 수평적 확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터마이즈를 조금 더 쿼리어한다거나 조금 더 시스템화를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직적 확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확장이라는 건 지금 제가 입시, 대입 이쪽에만 관여를 하고 있는데 종목을 늘리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죠. 외국인이라든지 맞아요. 공무원 컨설팅 가능하냐고 문의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제가 그 시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떠들면 안 돼.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면 일단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구도윤 대표님에게 학폭이란? 저에게 학폭이란 시발점이다. 욕하는 줄 알았어요. 욕 아닙니다. 네. 예. 시발점이다. 꼬였던 펴져 있던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아까 저도 초반에 얘기 들으면서 놀란 거예요. 등치도 있으시고 막 남자다워 보이고 막 와일드하게 학창생활 했을 줄 알았는데 막 괴롭힘 당했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생생히 생각난다니까 너무 끔찍하잖아. 생각이 나요. 뭐 이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난리를 쳤어요 그때는. 진짜 완전히 악마 같은 놈들이다. 한놈입니다. 한놈.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고. 와, 마주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마주치지 마. 그 친구가 좀 피해 다닌다 그러더라고. 맞을까봐. 맞아, 피해 다녀야 됩니다. 예. 그 친구는. 학폭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네. 오늘 녹화 소감하고 후기 한마디 남겨주세요. 윤재용 이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친한 형이랑 네. 술 마시면서 떠드는 느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고요. 저는 좀 긴장하고 왔거든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 술 한잔 해요. 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현 대표님 네. 하시는 모든 일 대박 나시고 청첩장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알겠습니다. 예, 결혼도 잘 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터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요. 이상 헤드헌터 윤재홍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교육이 미래다. 안녕.